노년이 되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을 때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반복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기운이 머물고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불평만 늘어놓으면 어느새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예절을 강요하는 모습은 존경보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간섭하는 것도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주변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는 것이 결국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 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나타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경험과 신념이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선택을 바꾸려 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조언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하지만 모든 조언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개입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반감을 사거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간섭은 가족, 친구,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선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이를 강요하면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면 결국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타인의 선택을 바꾸려는 데 집중하면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데 집중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러한 태도는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하거나 자신의 경험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조언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방식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과 선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타인의 삶을 판단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소통의 시작점이 됩니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되 지나친 간섭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언인지 본인의 개입이 부담이 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러한 간섭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자매 등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며 서로의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도가 선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때로는 불쾌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남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며 스스로의 삶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만큼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삶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노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삶의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2. 눈치 없는 언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합니다. 눈치 없는 언행은 종종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며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언행은 일상 속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를 가볍게 꺼내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 혹은 본인만의 생각으로 대화를 주도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본인은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치 없는 언행은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서 지적을 해주거나 자연스럽게 고쳐 나갈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고 본인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신경한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점차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눈치 없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서 눈치 없는 언행이 반복되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는 지적을 계속하면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오랜 시간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 없는 언행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불쾌하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상대방이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 없는 언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화 중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살피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예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다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눈치 없는 언행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필요 없는 말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삶의 후반부를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필요 없는 말은 줄이며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치 없는 언행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눈치 없는 언행을 줄이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변화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사람들과 더욱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눈치 없는 언행을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3.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불만. 삶에서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혼자 남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부정적인 기운에 영향을 받아 심리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지만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은 점점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과 불만이 습관처럼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과거와의 비교,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점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스스로도 점점 더 불행한 감정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일상의 사소한 행복조차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과 배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따뜻한 식사 한 끼 등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만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계속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지속되면 결국 상대방도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거리를 두고 싶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도움이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이 될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젊을 때보다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재의 삶에서 감사할 부분을 찾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평과 불만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관심을 덜 보인다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했던 말 중에서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일부러라도 찾아보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만해집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반복하면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스스로도 불행한 감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알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불평과 불만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스스로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남에게만 예절을 강요. 사회적 관계에서 예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절이란 상호적인 것이며 한쪽만 강요한다고 해서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은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예절을 강요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권위를 내세우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예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예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만 예절을 요구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젊은 세대는 기본적인 예절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절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종종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존중과 배려는 서로 주고받을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예절을 요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방식이 정답이라며 강요하면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절을 강조하는 태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절을 강요하는 태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언행을 보일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반면 남에게만 예절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을 강요하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가 예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예절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더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며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존중이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먼저 예의를 실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절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같은 태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결국 예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예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 자식에게 지나친 집착과 간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균형이 깨지고 지나친 집착과 간섭이 더해지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의 삶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개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하면 자녀는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결과와는 정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의지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지만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게 만들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감정적, 경제적 기대를 지나치게 걸거나 삶의 중심을 자녀에게 맞추면 자녀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자랄 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에서 점점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자녀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거나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일에 계속 간섭하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도 변해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집착을 줄이고 자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점점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자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조절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을 줄이고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도록 지지하는 것은 부모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삶에 초점을 맞추면 정작 자신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집착을 보이면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부모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하며 이는 결국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응원이지만 그 사랑이 지나친 집착과 간섭으로 변질되면 관계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 역시 자신의 삶을 즐기는 태도를 가질 때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한 개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간섭과 집착을 줄이고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강요나 통제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때 자녀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결국 자녀에게 지나친 집착과 간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변화가 필요하며
자녀가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맞춘다면 더욱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하지만 남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눈치 없이 행동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예절을 강요하거나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하는 태도는 가족과의 거리감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와 균형입니다. 과한 개입이나 강요는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기대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곤함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하며 지나친 간섭과 집착은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행동을 줄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관계와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